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생전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써두시고, 전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쭉 나와요. 주생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생은 남자 호칭이잖아요. 그쵸? 남자 성씨 뒤에 붙이는 주씨성을 가진 남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액자식 구성인데, 앞쪽에 주생 얘기 나오다가 맨 끝에 후반부에서 권필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권필이 주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이었다는 것을 맨 끝에 가서 알 수 있어요. 맨 끝에 가서. 몇 줄 안 되는 거. 딱 그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알아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를. 맨 뒤에 가면은 권필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생은 명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뭐라고요? 명나라. 그리고 권필은 당연히 조선 중기의 후신입니다. 조선 중기의 신하죠. 벼슬을 했던. 그래서 조선 사람 권필이 어떻게 해서 명나라 사람 주생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건 뭐 때문이에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정리해 가는데요. 이 작품은 한문소설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록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한문소설이다. 한문소설. 그 한문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표기 수단이 뭐예요?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에요. 그래서 번역하기 나름으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EBS 판본과 다른 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기 방식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품 속에 여기 EBS에 수록된 부분에 향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향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향기 나는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주생이 가지고 있는 향기 나는 주머니 향랑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삼각구도, 연애관계의 질투관계, 이 삼각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소재거든요. 근데 그게 원문에 향랑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한자를 읽어서 향랑이라고 나온 것이고 어떤 데서는 풀어가지고 그냥 주생의 주머니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달라? 한문 소설이라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가지. 액자식이다, 한문 소설이다. 자, 국제적 관계 염두에 두시고요. 명나라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 자, 이건 그닥 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닥 긴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가운데 작품도 정리해 버릴 거예요. 알겠죠? 인물 관계도 그리는 가운데 작품 줄거리까지, 그러니까 줄거리 이상의 디테일한 장면까지 동시에 정리합니다. 인물 관계도 그 다음에 수능 장면 동시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죠. 주생전이 만약에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짧은 이야기라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인물관계도 정리합니다. 자, 아버지가 있어요. 자, 조금 아래에다가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뒷장 넘겨서 여백에 아니면 왼쪽 페이지 여백이 바로 있네요. 거기다가 바로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모 이렇게 써보시고, 자, 누구의 아버지냐? 당연히 주인공인 주생의 아버지다. 근데 주생은 본명이 이제 회예요, 회. 성은 주씨, 이름은 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씨성을 가진 사람 누구 있어요? 주성치? 아이고, 그럼 모삼촌이야? 외삼촌이야? 그럼 모삼촌이 좋아하던 홍콩 배우인데 액션 코미디 배우 주성치. 아이고야, 전 처음 듣습니다. 자, 아무튼 주회가 있어요. 주회. 근데 매직. 그렇죠. 매직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직. 그 이름을 동일 인물 다른 호칭. 매직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매천씨고요. 그 다음에 직경씨입니다. 직경 몇 센치 할 때 그 직경은 아니겠죠. 설마. 경자가 벼슬경자예요. 고들직자 벼슬경자. 직경이다. 자가 직경이고 호가 매천이다. 이 디테일한 걸 알고 있으면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경쟁자들은 모릅니다. 이 주생의 이름이 회인지. 여러분들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회, 호는 매천, 자는 직경인 주회가 18세에 태학에 입학합니다. 태학 입학. 태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종의 교육기관인데 그냥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입시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태학에 입학했으나 성과를 내냐 못 내냐? 못 낸다. 그래서 입학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과거에 거듭 낙방한다. 수년 동안 낙방한다.
수년 동안 낙방한다. 엄매 선택자들 수년. 이거 띄어쓰기 안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수년은 붙여 쓰는 거예요. 자, 수년 동안 낙방했어. 과거에 낙방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포기가 빠른 친구예요. 재빠른 태세전환. 괜찮습니다. 인생이 뭐 꼭 과거 급제해야만 인생의 뭐 길이 열리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장사에 눈을 뜹니다. 장사의 신 주씨가 등장합니다. 주생은 장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배를 구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자파를 사드립니다. 자파가 뭐죠? 자파가 뭐예요? 거울, 벼루, 뭐 옷가지들 뭐 등등 그 다이소 같은 거. 그러니까 배에다가 다이소를 차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배에다가 다이소를 차렸다. 그래서 배에다가 자파를 잔뜩 싣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선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선상 생활을 한다. 선상 생활. 배에다가 자파를 잔뜩 싣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상이 무슨 말이죠? 배 위에서 먹고 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호텔 그리고 다이소 겸 호텔. 알겠죠? 다이소 겸 호텔인 배를 타고 이제 흘러다니면서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 아래 태어난 주회의 전사가 되겠어요.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배도라는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부모라고 써보시고 다시 한번 부모라고 쓰시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야 할 찰나인데 그 전에 미리 정리를 해놓을게요. 배도라고 하는 성이 배는 아니에요. 자 배도라고 하는 이름에 어린 시절 기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라고 하는 자를 가진 누구야? 주회가 이제 이 배를 타고 다닌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두시고 조금 이따가 만나는 장면 사연을 얘기할 텐데 배도의 아버지의 다시 아버지를 뭐라고 하죠? 조부라고 하죠. 조부라고 써봐. 조부. 자 아버지의 아버지까지는 잘 살았어요. 근데 자, 색깔 다른 걸로 평민으로 전락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평민으로 전락해버린다. 조부가 득죄하거든요. 득죄해가지고 자 조부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주회의 아버지는 촉주에서 별가 벼슬을 했었는데 촉주라는 지방에 별가라고 하는 벼슬을 했거든요. 이 별가라는 게 뭐냐면은 형주자사할 때 자사 있죠. 자사라는 높은 벼슬을 수행하는 벼슬이 이제 별가입니다. 이런 디테일도 알고 있으면 좋죠. 네,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자, 여러분, 주회의 아버지는 촉주라고 하는 지방에서 항저우 들어봤죠? 항저우 할 때 그 우리나라에 무슨 도 하는 것처럼 전라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주로 끝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촉주의 별가 노릇을 했었던 아버지였는데 이 배도의 아버지는 그냥 평민에 불과했다 이거야. 근데 할아버지 때에는 좀 달라요. 할아버지 때에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점선 조상대대로 호족으로 살았거든요. 뭐라고요? 호족. 그러면은 지방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의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호족. 조상 때 잘 살았고 조부 때에도 천주라는 지역에 여기 이제 촉주 나왔잖아요. 여기도 지역 이름이겠죠. 큰 무슨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천주라는 지역에서 이런 시방새야 시박사야 이런 시방새야 시박사라고 하는데 천거돼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초성만 쓰고 내버려 두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시방새야 시박사가 박사 아니에요. 사람 아니고 관청이에요. 당나라 때부터 세워졌었던 무역 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나라 때 만들어진 무역 관청인데 여기 시박사에 천거돼가지고 시방새는 아니고 시박사처럼 열심히 살았던 이 천주 지역의 조부였어요. 근데 몰라 그랬다. 왜? 득죄. 빨간 펜으로 쓰겠습니다. 이 조부가 득죄가 무슨 말이죠? 득죄가 뭐예요? 죄를 얻었다.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아서 평민으로 온 집안이 이제 몰락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 전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 EBS에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야. 전부 없는 내용이야. 알겠지? EBS에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평민을 전락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다가 자, 빨간 펜으로 조실부모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도 일찍 죽고 동시에 사망하게 된다. 조실부모 써볼게요. 조실부모. 자, 부모를 어쨌다는 얘기죠. 실, 잃어버렸다. 이른 나이에, 늙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고아가 됐습니다. 불쌍한 배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적에 오르게 됩니다. 기적. 기적이 무슨 말이에요? 기생의 장부 이런 얘기예요. 기생명단 이런 뜻이에요. 기생의 호적에 오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기생의 호적에 이름을 얹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몸으로 유교 사회에서 여자의 몸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가지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득이 이제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도의 전사였습니다. 배도의 이름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배도 정도를 일단 놔두시고요. 일단 요거 그러면은 이제 이 배도가 첫 번째 something 녀가 될 텐데 누구의? 주회가 어쩌다가 얘를 만나게 됐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고요.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친구 나생을 만나기 위해서 악양루에 정박하게 됩니다. 어디요? 악양루. 악양루 많이 들어봤죠? 자, 악양루에서 정박을 하게 되는데 정박이라고 쓸게요. 정박. 정박이 무슨 말이죠? 배를 선박을 머무르게 한다 이 말이야. 배를 여기다가 대놨어. 배를 여기다가 대놨어. 그리고 나서 성 안에 찾아갑니다. 이렇게 점선 화살표 위로 나생이라는 친구 만나러 갑니다. 누구? 나생 친구. 나시성을 가졌나 보죠. 그쵸? 친구 만나러 갔다가 술 처먹고 돌아와서 뻗었습니다. 자, 어디? 배 안에서, 선박 안에서 뻗었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돼? 두둥실 떠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자. 배를 묶어뒀는데 풀려가지고 스르륵 풀려서 저절로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악양루에 정박한 다음에 술 처먹고 뻗었는데 배가 저절로 흘러내려갑니다.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냐? 전당으로 갑니다. 어디로요? 전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전당. 지금 여기는 여기는 전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 색깔 다른 걸로 주회, 조상, 고향이라고 써볼게요. 주회의 조상들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전당이라는 곳이. 전당이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이에요. 이게 못당자, 연못당자 쓰는 건데 이 전당으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전당이라는 곳이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고향이네? 그러면서 어릴 적에 살았던 그 지역이기도 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배도가 어린 시절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주회라고 써볼게요. 주회가 이제 배도를 만나러 갑니다. 갔더니 기생이 돼 있네? 근데 둘이 서로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빌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데 주회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나중에 여친 남친 생기면은 절대 동창회에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시방새들이 시박사야 시방새 이런 시뱅들이 동창회만 가면은 열이 올라요. 알겠어요? 경계를 하지 않는 거. 경계심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니네 지하철 버스 타봐. 다들 경계하잖아. 왜 이러세요? 밟지 마세요. 이러잖아. 근데 동창회 가면 어때? 너나 없이 한 몸이 되잖아. 경계심이 확 흐트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바로 그냥 돌입하는 거야. 알겠죠? 승환님. 지구과학이 좋아요? 지구과학 선생님이 좋아요? 지구과학이 좋은 거예요. 여친 생기면 절대 동창회 보내기 있기 없기? 없기.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 소원이 있다.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적에서 내 이름을 좀 빼달라라는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회가 뭐라고 이게 지금 기껏해야 지금 다이소 운영하고 있는데 걸어다니는 또 둥둥 떠다니는 다이소 아니에요. 그쵸? 선상 다이소 운영하고 있는 주회한테 별것 없는 애한테 갑자기 소원을 이렇게 팍 빌어버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맹세의 글을 씁니다. 야, 나 절대 너 배신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너 기적에서
빼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맹세의 글을 배도가 허리춤에 간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도가 허리춤이라고 써볼게요. 선생님 허리를 좌우로 유연하게 놀려서 추는 춤인가요? 댄스인가요? 노노노노. 허리 부분에 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주머니에 이 글을 소중하게 간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주애가 약속을 지킬까요? 어길까요? 당연히 어깁니다. 이 새끼 바람둥입니다. 시방생 여기 있었군요. 주애, 시방생.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동거 생활을 동거를 순식간에 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중요한 게 아니야. 동창회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단락이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 등장할 인물이 누구예요? 다시 또 갑니다. 이제 노승상, 노시성을 가진 승상벼슬을 지냈던 그러나 지금 죽고 없는 이 노승상 댁으로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변함없이 공간은 어디? 전당이라는 곳인데 공간인데 노승상이 이제 부인과의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두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노승상의 다른 이름은 이제 노공이라고 나옵니다. 노공, 노승상. 이 노승상 집안, 승상이면은 요즘에 이제 뭐 국회의장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느낌으로, 재상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건데, 재미있는 민재님. 볼 때마다 헷갈려요. 민재랑, 재현이랑. 좀 회색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마스크 딱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둘이는 끈질기게 마스크를 쓰네요. 지금 우리 반에서 마스크 쓴 사람은 딱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헷갈리는 민재와 재현입니다. 이름도 민재, 재현. 뭡니까? 연세법으로 만나고 있네요? 둘의 고리. 와, 끈끈하다. 자, 아무튼, 노공, 노승상, 부인 사이에서 일남일녀 낳습니다. 일남일녀.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은 아들이 나오는데 12세의 구경이라는 인물이에요. 구경 그러면 우리 외삼촌이야, 모삼촌이야? 모삼촌은 누굴 떠올려? 장구경. 어떡해. 그 80년대 홍콩 배우 아닙니까? 어머, 어떡하지? 그때 홍콩 배우 장구경이가 영화 속에서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권총을 쫙 바바리 코트 속에서 꺼내가지고 빵야빵야 쏘아대던 장구경의 장발 헤어스타일을 지금도 고집하려다가 어쩔 수 없지. 지금 뭐예요? 귀밑머리를 싹싹싹 밀어버리는 우리 장구경. 이 장구경, 그러니까 이거 좀 뭐랄까 좀 불행한 최후를 마쳤죠. 그쵸? 동성을 사랑하다가 말이죠. 그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빌딩에서 투신해서 사망하신 분 아니에요. 그쵸? 아무튼 장구경 아니고요. 노구경이에요. 노 구경이 장구경 노구경. 마치 안소정하고 똑같은 거죠. 신소정 아니야 안소정 느낌. 장구경 아니야 노구경. 자, 그리고 이제 노선화님도 있습니다. 노선화. 네가 지금 혼자 이제 독서실에서 짱 박혀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꾸벅꾸벅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꾸벅꾸벅 인간은 돌아가고 있고 나는 꾸벅꾸벅 하고 있을 건데 지금 니네는 지금 고전 소설 연계될 만한 작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웃어가면서 즐겁게 얼마나 좋아. 자, 노구경 씨 이분 12세 12살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나이 15살.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 중2 나이가 되는 거죠. 중2 나이에 노선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5세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2병 느낌으로 굉장히 무서운 행각을 벌여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노선화의 얘는 또 따로 자가 따로 있어요. 방경입니다. 방경. 여기는 아까 뭐였죠? 자가 직경. 여기는 방경. 야, 이거 암시. 방경, 직경. 자, 그래서 이제 노선화가 겁나 이뻐서 사에 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죠? 술을 놓는 것도 잘하고, 이제 글을 짓는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술을 놓는 거. 그러니까 배틀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옷 만드는 일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능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색깔 다른 걸로 이렇게 노구경이가 부인 진짜 자기 어머니로부터 명령을 받아. 새끼야 공부해. 스터디 하드. 12살인데 이 새끼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한테 너는 인생에 뭔가 목표가 없어 임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닥달을 해가지고 지금 동거 상태에 있는 배도한테 아니 주애한테 보냅니다. 노궁행위를 누구한테 보내? 주애한테 보내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주애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수학이라고 하죠. 수학. mathematics? No. 학문을 배운다. 알겠죠? 수학을 시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붉은 대문집이다. 잠깐 이거 디테일 하나. 붉은 대문집이다라고 하는 이 강가에 있는 붉은 대문집. 이거는 높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관료의 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붉은 대문. 이건 권력입니다. 뭐라고요? 붉은 대문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보면은 원문에 붉은 대문이라고 나오거든요. 노승상댁 집은 붉은 대문을 가지고 있는 강가에 자리한 집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색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애한테 글을 배우러 가는데 주애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래가지고 말이야. 야, 이게 네가 지금 네 집에서 우리 집에 오는 데까지 몇 분 걸리냐?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야, 그 시간이면 시키야 내가 너한테 작품을 두 편, 세 편을 또 공부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교통 을 좀 오가는 거리를 좀 단축을 해가지고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방법이 있겠니? 글쎄요. 야, 인마! 니네 집에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바보야. 아, 그렇군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새끼가 이 집으로 침투! 그래서 주회가 요렇게 쫄래 이 새끼 이거 시방새 이거. 자, 별채로 내가 그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 새끼 시방새라고. 자, 별채로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별채로 기어 들어가. 이 본체에서는 누가 살아? 홀몸이 된 부인이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건데, 본체, 별채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된다. 누가요? 주회가요. 주생이 여기서 기거를 하게 돼. 근데 이 새끼가 왜 들어갔겠니? 하루는 이제 이 에피소드도 기억해두면 좋아. 배도가 직업이 뭐라 그랬지? 기생이야. 이름도 허리춤 잘 추는 기생이야? 허리춤 그거 아니라 그랬어. 댄스에 능하고 그 시작에 능해가지고 얘가 이 노승상댁의 부인이 권력이 있는 자의 마누라는 문화를 또 좋아하거든요. 문화를 좋아해요. 저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K-팝 겁나 좋아하잖아요. 그 잼버리가 앵버리가 될 것 같으면은 긴급 수혈해가지고 누굽니까? K-팝 스타들 막 불러가지고 공연 시키고 막 공연 막 뭡니까? 일정 다 취소시키고 막 부르고 하잖아요. 원래 권력자의 마누라들은 그 문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도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기생 춤추는 걸 겁나 좋아해. 그래서 네 춤 한번 춰봐라 하고 부른 거야. 자꾸 불러 배도를. 실력녀거든요 이거. 요즘 노래 치면 K-팝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기생이니까 고는비 느낌인 거죠. 약간 고퀄리티는 아니고 약간 물총 쏘면 조금 진가가 나오는. 물총이 없으면은 뭔가 수그러드는 그런. 물총이 있어야 뭔가 빛이 나는 그런 정도인 거야. 약간 고퀄리티는 아니죠. 하여튼 배도를 부른 거야. 고는비 부르듯이 부른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따라가. 졸라 웃겨. 이 새끼가 찔러 뒤를 밟아. 몰래 따라가서 얘는 공연하러 갔는데 뒤를 밟아서 다리 건너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선화를 쳐다본 거야. 이뻐! 그래서 이제 노선화한테 반한 거죠. 선화한테 반한 거.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삼각관계의 비극이. 그래서 부경이가 저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주의 머릿속에서는 기어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 차게 된 거죠. 작전 성공!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새끼가 바로 월담에 월담을 거듭해서 노선화와 합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새끼 시방새. 자, 월담이라고 씁니다. 월담. 담을 넘고 넘어서 선화하고
근데 선화도 그냥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둘이 이제 러블러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트 모양을 한 번 더 그려주시고요. 결국은 성사,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치에 들어간 주애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배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새끼, 거두어줬더니, 어디 다이소 주인이라고 내가, 무시 안 하고 다이소, 선상 다이소 주인을 내가 거두어줬더니 이 새끼가 소식도 없어. 안 돌아와. 그래서, 야, 너 뭐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줄을 틀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따로 정리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복잡해요. 자, 여기, 배도, 왼쪽 위에다가 배도라고 쓰시고, 오른쪽에 선호라고 쓰는데, 둘은 경쟁자야. 이런 걸 보고 두 글자로, 서현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적.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연적이죠, 연적. 사랑의 적. 연적이야. 둘은 경쟁 관계야. 누구를 사이에 놓고? 주회를 사이에 놓고. 근데 주회 주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있어요. 주회 주머니. 이 EBS 수록분에는 향낭이라고 나오고, 해석하면 이제 주머니가 되는 건데, 주생의 주머니 속에 내 글을 넣을 거야. 아니야. 내 글을 넣을 거야. 이제 쌈박질이 나게 되는 거죠, 이제. 선화가 아까 몇 살을 한 게 중요하다 그랬죠. 중이 나이라는 게 겁나 중요해요. 중이 무섭죠.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하면 테러를. 재밌어요. 선화가 먼저 싸움을 겁니다. 주회 주머니 안에는 배도가 남겨준 그 시가 있거든요. 이 한문시의 한 형식인 누구의 사야? 누구? 배도의 사야. 그래서 배도라고 써볼게요. 괄호한 다음에. 배도가 지은 사가 주회의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남자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는다거나, 목걸이를 이렇게 채운다거나, 수갑 채우듯이 뭔가 팔찌를 준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너 내 거야 라고 넣어놨는데, 그 주의 주머니를 선화가 어느 날 본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낮에는 구경이 가르치고, 밤에는 선화랑 자고, 이렇게, 낮에는 구경, 밤에는 선화, 낮에는 구경, 밤에는 선화,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화가 주의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게 되잖아. 휴대폰 열어보면 되니 안 되니? 휴대폰 열면 헬이 열리는 거야. 지옥이 열리는 거야. 절대 여친 남친 휴대폰 보기 있기 없기? 없기. 알겠죠? 봐서 헤어지지 않은 걸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헤어집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태우님, 헤어지고 싶은 남친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휴대폰 해지하면 됩니다. 잠들었을 때 아이폰이면은 엄지를 가만히 갖다 댑니다. 그럼 헤어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열리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게 휴대폰 같은 거야. 휴대폰 열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배도에 글이 있는 거지. 너 내 거야. 빡치죠? 그 먹칠을 해버립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 중이야, 중이. 중이라고. 그러니까 연상의 여자, 경쟁자인 여자가 남겨놓은 이 사랑의 글을 먹물로 까맣게 칠해버린 거죠. 테러. 먹물 테러를 해버립니다. 이게 테러라고, 테러. 먹칠 테러를 해버리고 대신에 자기 글을 넣어놓습니다. 하나창이라고 하나창. 하나창이 뭐야? 한스러워하는 아이의 노래다. 한스러워하는 아이의 노래다. 이런 뜻이야. 한스러워하는 아이가 누구야? 선화야, 선화. 선화인 내가 졸라 빡쳐있는데 빡친 아이의 노래. 하나창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한 구절이 나오냐면은 이 나쁜 바람둥이 새끼. 탕자가 뭐야? 탕자가 뭐야? 바람둥이. 이 씨방새가 소식도 없네? 그래서 이 씨방새가 소식도 없다라고 딱 써가지고 테러를 해버립니다. 휴대폰에다가 글을 남겨놓은 거죠. 이 씨방새 어디 갔어? 소식도 없어. 라고 이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이 하나창이라는 글을 배도가 어떻게 될까요? 발견하게 되죠. 왜? 소식이 아무런 소식이 없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주애를 멱살 잡고 이제 자기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사실 주애가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먼저 갔죠. 먼저 가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뻗어 있는데 그걸 발견을 해요. 뭘요? 하나창을 발견해가지고 추궁합니다. 안 되겠다. 이 새끼 안 되겠다. 구경이는 핑계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끌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주회를 다시 집으로 끌고 옵니다. 연행하는 거죠. 쫄래쫄래 끌려옵니다. 끌고 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정도로 이 장면에서 데리고 나와서 빨간 펜으로 이제 여기 구경이가 갑자기 이게 무슨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구경이가 20여일 후에, 여기다 써놔, 디테일하게. 20여일 후에, 이 집으로 끌고 온 후, 20여일 후에 구경이가 갑자기 죽고요. 그러니까 노선화가 굉장히 괴로웠겠죠? 근데 또 뜬금없이, 누구예요? 이 배도가 또 사망합니다. 몇 달 후에. 라고 써놓을게요. 몇 개월 후에. 디테일하게 써놔. 몇 개월 후에 갑자기 배도도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EBS에 수록된 부분 체크만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지금 노선화가 별채에 있던 주회가 월담하여 러블러브하게 된 그 장면부터, 노선화가 우려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이제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 배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기 시작이라고 써보시고요. 여기 EBS 끝이라고 써볼게요. EBS에 수록된 부분은 노선화가 걱정한다. 왜? 15세의 여성이 처음으로 이제 남자와 사랑을 했는데, 걱정되죠, 이 새끼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배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가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뒷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간 쉬는데, 우리 9호로 독서지리지 9호로 챙기세요. 알겠죠? 9호로. 없는 사람 얘기 미리 하시고요. 9호로 챙기세요.